네, 지난번 김난도 교수님이 해마다 발표한 트렌드 10가지 키워드를 오늘은 2018년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이들 트렌드가 태동이 됐다면 우리 희성 씨나 혜린 씨 보시기에 지금까지도 대체로 쭉 지속이 돼 오는 것 같나요? 트렌드는 최소한 태동된 지 몇 년 이상 간다? 예, 5년 이상은 가야 된다. 2년 갓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대체로 보면 유지가 되는 어떤 지속성은 있는 듯 보이네요. 대체로 이분의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몇 년간 계속 발표하는 걸 보면 어떤 IT나 기술의 발전 속에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뭔가 안전과 편의, 휴식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양면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생활 공간 오프라인 곳곳에 IT가 스며드는 겁니다. 즉 AI, 뭐 로봇, 빅데이터, 여러 가지 고난도의 CCTV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코스트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겠네요. 지금 여러분도 이해하다시피 코로나19 바로 이 언택트와 직결되는 트렌드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비스라는 게 제품에 부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제품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하기보단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의 가치만 누리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그때그때 지불하는 그 사용자 간에 서로 지불하는 공유경제 모델이냐 아니면 특정 기업에 회비를 내고 사용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유경제 모델이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케렌시아, 안식처 내지 피난처란 얘기죠. 정말 이부자리 밖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회사도 위험하고 상사분도 위험하고 야근도 위험하고 그렇죠? 요새 특히 코로나19를 미리 2년 전에 예견을 한 건가요? 예전에는 연인 간의 가벼운 관계, 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맺게 되는 가벼운 관계, 대안 관계라는 게 나왔네요. 야근을 줄이고 개인 여가 생활을 좀 늘리자는 워라밸. 저는 워라밸보다 여러분이 차라리 생계 차원이 아닌 일 자체나 직장이 여러분의 재미를 느끼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소위 성덕이라고 하나요? 성공한 덕후 그런 일, 직장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성덕에게 워라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수록 지출 여건은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많아지는 현대인들이 홧김에 지른다는 이런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부르기도 좀 애매하네요. 경기가 대체로 어려울 때 주부분들이 명품을 못 사는 그 스트레스를 집에 예쁜 찻잔을 통해서 달랜다. 그러죠? 예,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제는 가성비 외에 가심비라는 용어도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운 고객 가치는 어떤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베네핏 빼기 고객 입장에서 구입과 사용에 드는 여러 가지 코스트를 제했을 때 그 남는 게 있느냐 그게 고객 가치라 그랬죠. 자, 가성비는 가격을 넘는 어떤 성능, 기능적 편익이 있느냐 플러스 여기선 이제는 가심비, 심리적 편익까지 더해서 가격 이상의 기능적, 심리적 편익이 있느냐 이제 그걸 견줘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비교했죠. 제품 구매할 때 결정 요인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가성비를 좀 따져보는 그런 세대인 반면에 Z세대는 주로 어떤 것이 결정 요인이 된다고 그랬죠? 네, 첫 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딱 봤을 때 뭔가 시선을 끄는 엣지,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크면 나중에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좋아요를 남긴다. 이런 느낌 그런 게 바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트렌드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 없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또 사용하는 그 키워드라서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니 양해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역시 또 잘 아시는 소확행이네요. 확실하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퉁쳐서 보면 뭔가 오늘도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로 점철된 하루였지만 찾아보면 작지만 어떤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작은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들을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살자, 그런 개념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를 했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 가능한 작년 2019년 양의 해의 10가지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딴 해에 비해서는 대체로 기술적인 어떤 IT적인 그런 냄새보다는 정신적이고 마음에 대한 또는 소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케터들이 주목해야 될 컨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쉽고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키워드로 승부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세포마켓, 이제 소비자가 소비뿐만 아니라 판매하는데도 개개인이 직접 참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3.0에서 우리가 얘기한 고객 참여 지향적 마케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요새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버리기 전에 물건을 이 당근 마켓, 당신 근처에 항상 마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근 마켓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세포 마켓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전의 생활 방식, 양식들이 지금 붐을 조성할 때 우리는 복고풍 내지 영어로 레트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트로는 뭘까요? 예, 단순한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조명된 새로운 변화가 가미된 복고다.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네요. 지금 붐을 조성하는 트로트 열풍도 여기에 좀 연관이 돼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은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 생존과 관련됐다고 하죠. 우리 마케팅 3.0에서도 역시 다뤘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자기만의 소비보다는 이제 주의도 고려한 환경이나 아니면 지역 윤리도 고려한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구매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도 누가 대신 표현을 해주는 어떤 대리인이 있었으면 또는 어떤 대리인이 내 감정을 알아채 갖고 여기에 좀 맞춰 주었으면 하는 니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뭐 메신저의 다양한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할 때도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런지 어색하고 그래서 퇴사 통보를 대행해주는 이런 업체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입사도 누가 대신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작년에 거의 유일한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한국인들이 최소한 하루 1시간 이상 머무르는 온라인 공간, 유튜브에도 화면이 계속 바뀌듯이 이 오프라인 공간도 이제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거나 융복합화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카멜레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지금 현재 30대 세대들, 이제 소비 주체로서 이제 막 시작된 세대라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히트한 영화에서 파생된 나나랜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그런 트렌드 키워드 같습니다. 요새 걸그룹들도 보니까 쉽지 않은 의사결정, 즉 하이힐 탑승해서 내려와서 과감하게 맨발로 춤추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러죠. 마케팅 3.0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인 영혼을 충족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환경이나 윤리, 갑질 뭐 이런 주의를 의식하는 그런 성숙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이제 키워드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019년까지 우리가 과거 확인 가능한 트렌드 키워드였고요. 이제 정말 궁금하네요. 올해부터 최소한 5년 이상 펼쳐질 2020년도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올해는
쥐띠네요. 이제 박쥐 때문인지 쥐라는 용어만 들어도 좀 오싹오싹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페르소나, 다중 정체성,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현재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그때그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인격을 달리 해가면서 적응을 하더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워라밸이 정착돼 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직장 생활과 퇴근 후의 생활이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를테면 직장에선 조용하던 사람이 퇴근 후에는 굉장히 활발한 개인 활동을 벌인다든지 소비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대요. 옷은 명품을 막 이렇게 선호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또 되게 저렴하게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먹는다든지 인스타 계정도 두 개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인격을 겸비해 가면서 이 현대의 파고를 거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스트 피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접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온라인화 돼가면서 이제 비대면의 가치가 희소화되는데, 이를테면 택배나 배송 같은 거 할 때, 마지막 접점에 있는 배송원들의 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이를테면 택배를 갔는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 방문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현관문에서 가볍게 문자를 먼저 보낸다든지 초인종을 누르면 아기가 깨니까요. 그러한 마지막에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비대면의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페어 플레이어라는 것이 올해 트렌드에 들어갔네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마케팅 3.0, 영혼을 충족한다, 진정성, 환경과 윤리를 의식한 그런 소비,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트렌드로 몇 개씩 나타나고 있네요. 소유보다는 경험, 사용이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정기구독 모델,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 갈 것 같은 느낌.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제는 한 개인에게 맞춤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한 개인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그때그때 맞춤화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양도 엄청 쌓이면서 그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다시 세분화해서 맞춤화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유튜브 초기 화면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정밀하게 맞춤화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저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는 다양성을 제안해주는 그런 독은 함께 배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도 좀 되네요. 너무 편의지향적으로 하는 반면에 개인의 다양성 추구,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이 생산 과정에도 참여해가는 팬슈머라는 키워드입니다. 마케팅 3.0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고객이 기업의 활동, 특히 마케팅 포피 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간다. 요새 고객들, 특히 Z세대처럼 참여,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계층이기 때문이죠. 선택과 집중의 개념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배울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을 하는 마케팅의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질문을 하죠. 아니, 특정한 좁은 계층에게만 맞추면 결국 그 시장이 전체 시장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SNS의 구전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 어떤 작은 계층에 정확하게 맞춤화를 시켜주면 그 전파력, 구전 효과라는 게 무시 못할 정도의 확대 시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쟁 직후에 태어난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 엄청난 인구의 두터운 소비층이죠. 자, 58년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 특정 연도의 계층이 작년부터 이제 60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전 세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50대까지 포함해서 이 두터운 5060 세대가 두터운 소비 계층으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편리미엄. 참 다양한 용어들이 생산돼서 나오네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편리미엄은 제가 고객 가치에서 설명한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죠? 고객 가치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 그 코스트에는 금전적 코스트 이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금전적 코스트 이외에 무슨 코스트가 있죠? 시간적 코스트, 정신적, 육체적 코스트 이런 걸 줄일수록 결국 베네핏을 높이지 않더라도 고객 가치는 높아진다.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편리미엄입니다. 업글 인간이라는 용어도 재밌네요.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는 젊은이. 예전에는 그루밍이라 해서 주로 젊은, 특히 남성 계층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그 외모를 주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트렌드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가슴과 머리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젊은 층을 업글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해서 올해 나올 트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